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와, 한글의 확장성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상에 걸맞게. 아나운서의 입지를 위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빨리 살립시다. 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쭉 둘러봤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훈민정음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2년 동안 지금 벌써 만 22년째 어학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 사업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또 뭐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토익 등 다양한 언어를 서비스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어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언어를 전 세계에 이제 알려야 되고 수출해야 되는데 네. 당연히 훈민정음 그 모태가 되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나운서의 입지를 위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나중에 한류가 막 이렇게 퍼지면 예, 나중에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셔야죠. 이미 예. 지금 선점당한 느낌이 훈민정음, 한글 하면은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언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글이. 그게 아니고요. 한글 자체는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인데 네. 한국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라든지 이태리어라든지 독일어 같은 경우는 같은 어근을 쓰잖아요. 같은 이제 영어 알파벳을 쓰는 같은 어근을 쓴 사천 언어끼리는 한 600에서 800시간이면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제일 어려워요. 2200시간이에요. 미국의 외교관들이 해외 나갈 때 네.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관들한테 교육시키는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꾸준히 해도 6년이 걸리는 거예요. 6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영어를 모국어로 쓴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어는 6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어려운데 이 한글,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께서 이름을 지었던 한글은 배우기 되게 쉬운. 정인지 서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진짜로 우리 외국 사람들 보면요, 한글 2-3시간 만에 배워요. 너무 쉬워해요. 깜짝 놀래요, 진짜. 근데 진짜로.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는 나라를 2년이 돼서 한 너댓 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해서 한글을 가르쳐 줘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로 하자.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금방 네,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글 DNA가 몸속에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 하면 이제 키읔이 되는 거고 기억을 2개 붙이면 쌍기역이 되니까 그나 크나 끄가 같은 계열의 발음인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모양도 같잖아. 그렇죠. 획을 하나 더 할 때마다 그 발음이 세지고 탁해진다고 훈민정음에 나와 있잖아요. 네. 같은 단어 배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음회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금방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연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밖에 없잖아요. 천지인 모음 3개 가지고 맞아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다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모음이 복모음까지 합치면 별의별 소리를 다 낼 수 있잖아요. 3개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음을 내는 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죠. 저도 매번 감탄을 하지만 한글의 그 과학적인 원리. 네. 저는 언어교육 사업만 22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 한국어 교육 시장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100배가 성장하는 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10위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이 된 거죠. 굉장한 나라로 성장을 한 건데 언어 경쟁력은 5, 6위? 한국어의 영향력이 일본을 앞서고 중국어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힙한 언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한 언어. 그래서 맞아. 스타티스타라는 그 통계, 아주 유명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미국 대학생들이 선택한 제2외국어 추이가 있어요. 유럽어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뭐 이태리, 스페인어, 프랑스 전부 다 마이너스. 선택 안 한다는 거죠. 한국어가 성장률 1위, 무려 100% 가까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한국어 공부하는 게 힙하고 아시아 언어 중에 가장 스마트한 언어를 배우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칠 때 왜 훈민정음에 집중을 하실까? 한글이라는 용어는 이제 20세기 초에 쓰여진 이름이고 세종대왕께서 직접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언문이라고도 쓰였고
뭐 언문이나 이제 훈민정음 같은 얘기인데 이제 나중에 한글이 된 거죠. 그렇죠. 훈민정음이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게 음양오행사상입니다. 예. 음과 양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가 목화토금수잖아요. 이런 소리들도 결국 우주 만물 속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주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발성 기관도 결국 목화토금수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금니 소리인 거예요. 어금니 소리, 아음, 아설 순치우. 어금니가 입 속에 뒤에 뿌리를 깊이 박히고 있어요. 목소리예요, 목, 나무 목. 그 다음에 설, 혀죠, 혀, 트. 혀를 움직이지 않고서 느드트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혀는 혀는 근데 날래고 혀는 항상 움직이죠. 불이 그렇잖아요. 불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낼름낼름. 그래서 낼름낼름. 이게 그래서 이건 불소리다. 느드트. 그 다음에 우리가 무브프 얘기할 때 입술을 닫고 오므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소리 나요? 안 나. 자, 무브프는 입술에서 나기 때문에 입술. 우리 입구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치은, 츠. 이빨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옷이 이빨 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면 하나 더 하면 치가 되고,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목구멍이 젖어 있고 동그랗잖아요. 네. 그래서 이응이야. 거기서 하나씩 획을 더할 때마다 의에서 여린 흐에서 흐가 된 거잖아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뭐 영어를 목으로 쓴 사람이든 중국어를 목으로 쓴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리 다 목화토금수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은 음과 양으로. 네. 우리가 찰랑찰랑, 철렁철렁 다르잖아요. 몰랑몰랑, 물렁물렁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음이 양모음과 음모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음이 결국 천지인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 세종대왕께서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을 썼는데 정인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 굉장히 명문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훈민정음이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닭소리, 개소리, 울음소리, 물소리, 불소리 다 쓸 수 있다. 이 훈민정음만 가지고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디가 조선 팔도가 아니에요. 이 훈민정음을 들고 몽골을 가더라도 중국을 가더라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훈민정음을 다 통한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의 말소리를 다 표현하고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리라는 게 음양오행, 목화토금수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사람의 소리도. 그걸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빈틈없는 언어. 그렇죠. 빈틈없는 언어예요. 네. 굉장히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예전에는 순경음이라고 해서 전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비읍 순경음이라든지 피읍 순경음은 반드시 살려야 돼요. 쌍리을이라든지. 자 보세요. PASSON, 패션, 열정이라는 패션과 FASHION, 패션. 옷차림 패션, 영어로는 패션과 패션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 어떻게 표시해요? 둘 다? 피읍, 패션. 패션으로 표현하죠. 그럼 이게 열정을 표현한 건지 옷차림을 한 건지 우리는 그냥 몰라요. 근데 사실 피읍 순경음을 쓰면 그게 패션이에요. 레이디하고 레이디오 같은 경우도 L하고 R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 제작 원칙에 의해서 획을 하나 더하거나 글자를 하나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가 뜨가 되는 거고 스가 쓰가 되는 거고 네. 쥐가 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르가 루가 되는 거고. 저도 항상 네. 라디오에서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네.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이 비읍 순경음이에요. V예요. 근데 네, 비읍 순경음. 근데 바이올린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종대왕께서 니들 뭐 하고 있냐? 아니 지금 600년 전에 다 만들어줬는데 그걸 왜 안 쓰고 한글이 변화해야 된다 생각해. 왜 그러냐면 왜냐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됐죠. 스페인어라든지 이태리, 베트남어 표시하려면 24자 한글 자모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게요. 당장 영어가 안 되잖아요. 베이비하고 빅토리 어떻게 표현할 거야? 비읍 순경음 있다니까? 피읍 순경음 있다니까? 제가 그거를 이거 빨리 살립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갑자기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저는 완전히 와닿죠. 네. 왜냐면 제가 아나운서로서의 일을 하면서 제가 부딪혔던 의문점들이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까? 그러니까 한계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제 속으로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외국어 당장의 영어만 하더라도 F랑 P 사운드, V랑 B 사운드, 맞아요. L과 R 사운드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참 아쉽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딱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도 보면 지금도 보면 영어 알파벳 가지고 표현이 안 되니까 각 나라마다 스페인어도 그렇고 막 위에 막 맞아요. 물결 무늬도 하고 뭐 맞아요. 동그라미도 치고 막 네. 변화해서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은 이미 580년 됐죠, 이제. 이미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만드실 때 이렇게 무궁무진한, 전환이 무궁무진하도록 만드셨어요. 세종실록에 써있는 말인데 전하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초성, 중성, 정성, 합한 연후의 글자를 이뤘다. 이것이 전환이 무궁하다. 예를 들어서 thank you. 이게 PH 발음이 되는 거예요. TH가 사실은 시옷하고 디귿을 합친 거라고 풀려요. 팝송 같은 거 하면 막 한글로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한글 표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 쌍리을 등을 좀 우리가 살려서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발음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24개의 잠어만 가지고도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한 11,000개 돼요. 현재. 그런데 11,000개의 발음을 낼 수 있는데 정작 P와 F가 구분이 안 되고 L과 R이 안 되고. 구분 안 되고 B와 V가 안 돼요. 이거 되게 모순인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제가 갑자기 뭐 훈민정 특강이 됐는데 사실 그거 더 이상 그 단어를 안 쓰고 그런 발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간소화 시킨 것도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BTS다, 그럼요. 오징어 게임이다, 기생충이다. 이제는 한국이 컨텐츠가 전 세계에 인기 우리 아마 단군이래 아마 이런 나라가 이런 없었죠. 여기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어요. 저는 후진국의 국민으로 살았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당시 중진국이란 말을 썼어요. 개발도상국이었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커서 사업을 한 20년 하고 나니까 선진국이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위상에 걸맞게. 세계 모든 언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포용력 있는 언어로 조금 더. 근데 사실 그게 원래 있었던 거니까. 지금 세종대왕께서 보시면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네.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세종실록 기사에 나오는데 그게 그 해의 마지막 탁 문장이에요. 이달에 전하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하면 합한연의 글자를 이뤘다. 전하는 것이 무궁하다. 훈민정음이라 이뤘다. 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그리고 반포하기까지는 무려 3년이 걸려요. 세종대왕께서 하는 또 연구를 하고 1446년에 반포해서 이제 양력으로 역산해가지고 우리는 10월 9일로 지키고 있고요. 북한은 오히려 1443년 세종대왕이 지은 날, 북한은 한글날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날로 제정을 하고 있고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친히 만드셨으면 올해가 만드신 580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운, 이 훈민정음 한글에 좋은 기운이 있는 이곳에 와서 저희가 하는 한국어의 앱 가나다라. 제가 이번에 이제 앱을 명칭을 바꿨거든요. 가나다라고. 그래서 잘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정말 한글을 제일 먼저 배울 때 접하는 게 가나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A, B, C, D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가나다라부터 배워요. 맞아요. 절대 잊지 못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경영학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보통 경영학 전공자들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시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앞장설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뭐 국어에 대해서 이런 인문학적 토대에 대해서 보통의 정도가 아니시거든요. 이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사업가가 어릴 때부터 꿈이어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냥 사업하면 경영학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삼성물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뜻한바가에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교육사업, 어학교육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또 네. 영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어학 영어를 전공 너무 잘해서 또는 네. 영어를 전공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강사가 돼서 뭐 그 당시에 유명한 회사들이 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결핍이 열정을 낳는다고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이 제대로 된 교수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사업자로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 확신에 차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음양어행도 공부하게 되고 또 각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글로 가게 되고 또 한글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정말 제가 예전에는 영어 공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우리나라 말을 제가 수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어 열풍인데요. 지금이 그 때가 온 거예요, 네. 대표님. 이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K-문화 속에 한글이 좀 더 퍼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십 개 언어가 있고요.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2050년 정도 되면 한 10개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해요. 다 그냥 흡수 통합되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어는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한국어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 나도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그렇죠. 안 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세상이 기회가 되고. 왔어요. 네. 네, 진짜 우리 아, 기회가 한글을 왔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위기감을 느낄 만큼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게도 한글 전도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찬이십니다. 진짜 과찬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상이에요. 남상이 넘칠 남자에 잔상자를 쓰는 말인데 그게 중국의 장강, 양쯔강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강의 원류가 잔 하나를 넘치는 물줄기라는 뜻이 남상인데 그 졸졸 흐르는 물줄기가 중국 대륙 6,200km를 달려서 바다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많은 지루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 가나다라로 전 세계에 한국어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저희 회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김경란 씨 같은 분이라든지 많은 지루들이 합류하고 응원해 줘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기업이지만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건 대부분 다 사기업들이 해요.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사명과 꿈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올바른 쪽으로만 향해 주신다면 그게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응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제가 설레는 건 한글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도 이 한글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열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탄생 580년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공론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피읍순경은 비읍순경 살렸으면 좋겠어요.